차가운 논리와 이성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고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으며 감정은 억제해야 할 나약함으로 여겨지는 곳. 바로 워싱턴 D.C.의 심장부에서 대대로 법조계의 정점에 군림해온 한 명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세상의 중심에 외동딸 살롯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사립학교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로펌에서 완벽한 경력을 쌓아가는 것. 그녀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한 정략결혼 압박이 숨통을 조여오던 어느 날, 그녀는 운명처럼 낯선 세상과 마주합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열린 한국 문화축제. 그곳에서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의 끝에서 만난 한 남자, 준. 그의 따뜻함은 살롯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가문의 명예와 전통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살롯. 그녀는 부모와 의절한 채 머나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식장 구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딸의 결혼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국까지 찾아온 살롯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과연 완고했던 미국 명문가 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신랑 준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한 편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살롯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펌 카터&브룩스 창립자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문은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법조계에 몸담아온 명망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라 여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로버트는 냉철한 논리와 확고한 원칙으로 워싱턴 정재계를 움직이는 변호사였습니다. 대법관을 지내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는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롯, 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다. 너의 삶 또한 그래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제가 배워야 할 유일한 미덕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뉴욕 사교계의 꽃이었습니다. 명문 조지타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수많은 자선단체의 이사로 활동하셨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가문의 체면과 명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해진 길 위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워싱턴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조차 저의 모든 시간은 미래를 위한 스펙 쌓기로 채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파티나 풋풋한 연애는 제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시간 낭비라고 부르셨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에밀리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밤새 친구의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규칙을 따르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제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로펌에 입사한 지 몇 년 후,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법이 아닌 기술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제 말에 부모님은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업조차 가문의 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셨기 때문이겠지요. 다행히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저는 30이 되기 전에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 화려한 명성, 안정적인 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성취감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주선하는 정략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가문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법족의 정계 가문의 아들들, 그들 역시 저를 한 명의 인간 살롯이 아닌 사업 파트너이자 가문의 자산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나 감정적 교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토요일, 저는 부모님의 치르는 정략결혼 미팅을 피해 맨해튼 거리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센트럴파크 근처를 걷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활기찬 음악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링컨 센터 앞 광장에서는 한국 문화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K-팝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들의 에너지 넘치는 몸짓과 표정에서는 가식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위선적인 사교계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명장면들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기쁠 때 아이처럼 웃고 슬플 때 서슴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성공하는 법만 배웠는데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아는 것 같아. 음식 부스에서는 김치찌개, 불고기, 떡볶이의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쪽에서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는 영어가 서툰데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호떡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국 음식 처음이죠?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 깊은 곳이 울컥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낯선 이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정이라는 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가족을 중시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 그것은 제가 평생 갈망해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일상까지 태어나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용기를 내어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뉴판이 온통 한국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메뉴를 요청했지만 종업원 분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 그가 바로 준이었습니다. 준은 김치찌개는 어떤 맛이고 불고기는 어떻게 만드는 음식인지 처음 온 사람에게는 비빔밥이 좋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추천으로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한국에 함께 나누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며 정을 쌓아요. 그의 말처럼 테이블 위에는 김치와 나물 같은 다채로운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맛은 마치 집에서 끓여준 듯한 정성이 느껴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주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시니 제가 다 기쁘네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꾸밈없는 순수한 반응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한국 문화가 궁금하면 연락하라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문화 앞에서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 협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했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했고 그는 흔쾌히 만나주었습니다. 제 고민을 끝까지 들어준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법은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죠. 상대방도 사람이니 진심은 통할 겁니다.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논리와 조건으로만 세상을 봐왔던 제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것입니다. 저는 그의 조언대로 협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고 결국 굳게 닫혔던 협상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 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서로의 꿈과 가치관,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는 언제나 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진심으로 격해 주었고 작은 성공에도 저보다 더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센트럴파크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벤치에 앉아 그가 말했습니다. 살롯,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그 순간 저 또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문의 명예만을 중시하는 부모님께 평범한 한국인인 준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준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부모님의 정략 결혼 압박 속에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시던 부모님은 그 상대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정신이냐? 고작 그런 동양인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겠다고. 어머니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교계에서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니? 저는 필사적으로 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설명했지만 아버지의 편견은 완고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넌 더 이상 이 집 딸이 아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족이냐, 사랑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의 모든 연은 끊겼습니다.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회사 지분도 빼앗겼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준은 우리가 처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센트럴파크의 그 벤치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의 빈자리가 시리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린 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때요? 우리 가족들이 살로들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준의 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저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경복궁 근처의 아름다운 한옥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제 친구들과 동료들도 저희를 축복하기 위해 기꺼이 한국까지 날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밤늦게 미국에서 온 중년 부부가 식장에 찾아와 살롯이라는 신부의 하객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식장 맨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신 두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셨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와 어머니셨습니다. 결국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정말로 제 선택이 옳았는지 제 사위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먼저 준의 아버지께 다가가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두 분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 그 짧은 대화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과 성실함이라고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주변 하객들이 준의 아버지께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알고 보니 준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복지재단 중 하나를 운영하는 유명한 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 자랑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준이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아들이었더구나.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었다.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용기를 내어 저희를 축복해주러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준이 자신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배려하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아버지는 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자네는 정말 훌륭한 청년일세. 어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엄마가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선택한 사랑과 그리워했던 가족, 그 모든 것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준의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전통과 명예라는 껍데기만 좇았는데 당신들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치셨군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한국의 효문화와 정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십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두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예쁜 딸이 있습니다. 아이는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결실이자 두 문화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편견과 오해가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향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딘다면 우리는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작은 증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국경을 넘은 사랑과 이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인연과 놀라운 화해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